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처음 보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사실 결혼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적 같은 기회가 왔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분명 올 거라고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평범한 외모에 작은 키를 시작으로 성격까지 소심한지라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썩 좋아할 만한 상은 아니었습니다.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위에 말씀드린 부분들 때문인지 자신감이 항상 좀 떨어지고 그 때문인지 다른 남자들보다 더욱 상처를 잘 받는 부분이 있어 헤어짐이 항상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기 전엔 정말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저도 남자이기에 여자를 만나기는 했었죠. 하지만 그건 서로 간의 사랑이 아닌 본능적인 만남이랄까요. 이 만남도 오랫동안 계속하다 보니 뭐랄까 허무함이 드네요. 주변에서는 결혼도 하고 애 낳고 키우며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정신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면서도 커가는 아이들 보며 사는 모습들이 행복해 보이더군요. 세월이 야속한 거예요. 나름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혼할 시기를 놓친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젊은 시절 진지하게 만나던 친구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쉬움이 더욱 크더라고요. 그렇다고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번 돈으로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 도와드리고 어려운 여동생 시집 가는데 보태주고 이번엔 제 조그만 집은 마련해 놓긴 했네요. 남들은 저처럼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 없을 거라며 선이라도 보라고 하는데 그런 자리는 더욱 싫은 거예요. 조건과 겉모습만 보고 결정지어야 하는 것들이 뭔가 정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좀 대책 없지만 좋은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서 그냥 결혼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죠. 무슨 재미로 사냐 같고요. 어쩌겠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있겠다. 술자리나 사람들을 썩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캠핑을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기곤 했습니다. 이젠 캠핑 다닌 지 3년 이상 된 어느 정도 베테랑 느낌이지만 처음에는 손도 많이 가고 이걸 왜 하나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다니다 보니 장비 설치도 능숙해지고 캠핑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불편함은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풍경 좋은 곳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며 또 그곳에서 해먹는 음식은 얼마나 맛있던지 라면만 끓여 먹어도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더라고요. 캠핑을 하다 보면 주변에 캠핑하러 온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젊은 커플부터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까지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많이들 오더라고요. 부럽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외로운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캠핑 와서도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조금 뭔가 더 외로운 것 같고 심심해지더라고요. 나는 언제 여자랑 같이 오나? 하지만 그건 그저 저에게 바램일 뿐이었죠. 그렇게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을 보내고 무료한 나날들을 견디기 위해 그날도 어김없이 캠핑을 다녀오려고 바리바리 짐도 싸고 날씨도 많이 쌀쌀해져서 내복까지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대략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 음악들을 틀어놓고 흥얼거리며 오니까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더라고요. 호수 주변이었는데 주변에 텐트가 두어 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많이 쌀쌀해져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내복까지 입고 만반의 준비를 했기에 텐트도 치고 그 앞에 모닥불까지 뜨끈하게 피웠습니다. 기분 좋게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텐트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여자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 여자가 고개를 쑥 들어 올렸고 긴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단아하고 청순해 보이는 얼굴인데 저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낯선 곳에서 아리따운 여성을 마주하니 순간 심장이 쿵쾅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별다른 일은 없었고요. 그녀는 저를 쓱 보더니 화장실 쪽으로 가더라고요. 표정에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아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그녀의 텐트 안에서는 별다른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다른 신발도 없더라고요. 그녀는 혼자 온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취미로 캠핑을 하면서 저 말고 혼자 온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은근히 반가웠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저는 식사를 준비하던 참이었어요. 곧이어 그녀는 텐트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녀는 저기 혹시 실례지만 부탄가스 있으세요? 제가 깜빡하고 빼놓고 온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차에 있는지 보고 올게요. 라며 저는 차에 가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전에 쓰다가 남은 게 있어서 그걸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곤 텐트에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표정이 계속 어두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모르는 여성분에게 뜬금없이 무슨 일 있으세요? 말을 걸면 이상한 취급을 받을까 애써 외면하며 준비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캠핑은 아무래도 먹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먹으니 너무 배부르더군요. 후식으로 싸온 과일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버리기는 아까운데 생각하던 찰나 옆 텐트에 있는 그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가스를 빌려갔는데 음식하는 소리 등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남은 과일을 접시에 담아서 텐트 앞에 갔습니다. 저 아가씨 옆 텐트예요. 다름 아니라 제가 싸온 음식이 많은데 과일 좋아하시면 드셔보실래요? 그런데 잠들었는지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니 여성의 실루엣이 보이긴 하는데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텐트를 열어봤는데 글쎄 여자가 가스를 킨 채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여자를 번쩍 들어서 일단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몸을 흔들어 봐도 깨어날 기미가 없어 보였어요. 이러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인공호흡을 했고 계속해서 흉부를 압박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쁜 호흡을 내쉬며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흉부 압박을 그만뒀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마나 힘을 줬는지 두 팔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여자는 다행히 상태가 괜찮아 보였고 저는 얼른 시원한 물을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눈을 뜬 여자를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지만 혹시나 내가 없었다면?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 여자분에게 약간 화가 났어요. 아가씨 미쳤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가스를 계속 켜두면 어떻게 해요? 일 날 뻔했어요. 운이 좋아서 깨어난 거예요. 그러게 누가 구해달래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잘 타일렀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인생을 조금 더 살아봤잖아요. 세상 살면 좋은 일도 많아요. 힘내요. 말하다 보니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기에 젊은 여자가 저랬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 여자분도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닥불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실은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부모님 만나 날 잡고 결혼시장까지 예약했는데 가족들 보기 미안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결혼 직전에 파투내는 그런 남자가 다 있나 참. 아가씨 세상 이 남자 한 명 아닙니다. 다 자기 짝이 있는 거예요. 그놈은 아가씨랑 인연이 아닌 거예요. 아저씨는 인연을 믿으세요? 혹시 인연이 된 여자를 만나셨나요? 젊은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 눈빛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그런가? 분위기에 너무 취해버렸지요. 나답지 않은 말을 던져버리고 말았으니 저는 이날까지 아직 못 만났는데 이제 만난 것 같아요. 아, 애인 생기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애인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나 보다 라는 말에 괜히 아쉬움이 묻어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제 감정을 숨김없이 말했죠. 내 옆에 앉아있는 여자인데 애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가씨를 보니 저 어릴 적과 너무 닮았네요. 저도 사실 상처를 그만 받고 싶어서 여지껏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가씨 보니 지켜주고 싶고 제 여자로 만들고 싶은 거 보니 아가씨와 저는 인연인 것 같아요. 여자는 조금 놀랬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곤 한동안 말없이 그냥 저를 쳐다보다 입을 떼더군요. 아저씨 저를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그치만 저는 당분간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곧바로 그래요 알겠어요.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치만 텐트 들어가서 혼자 있기 무서우면 불러요. 제가 말 친구는 해줄게요. 그녀의 알겠다는 대답을 끝으로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다. 깜깜한 밤이 되자 우리는 각자의 텐트에 들어갔습니다. 텐트에 들어와서 다시 혼자가 되니 아까 내가 좀 너무 갔나 쪽팔려 하. 내일 아침에 어떻게 그 여자 얼굴을 보지. 누우니까 아까 제가 한 말들이 생각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텐트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자꾸만 혼자 누워있을 그녀가 상상되는 거예요. 옆에 누워있는 거 마냥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텐트 앞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저 옆 텐트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잠시만 들어가도 될까요? 여자는 무섭다면서 인형을 안고 들어오더라고요. 아저씨 아까 무서우면 불러도 된다고 하셨죠. 저 도저히 잠이 안 와서요. 나 그래요 들어와요. 생각해보니 우리 서로 이름도 모르네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저는 최연지예요. 아 이름도 예쁘네요. 저는 김동우입니다. 연지 씨는 수줍음도 많고 인기 많겠어요. 지켜줘야만 할 것 같이 보호 본능이 막 생기네요. 아,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니, 겁 많은 사람이 그렇게 겁 없는 행동을 했나요? 저 같은 사람도 꼿꼿이 살아가니까. 연지 씨도 이제 힘낼 거죠? 머쓱한 듯 알겠다며 살짝 웃어 보이는데 하얀 치아와 함께 그 미소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녀와 단 둘이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쳇바퀴 같던 제 인생에서 최근 들어 이렇게까지 심장이 뛰는 일이 없었는데 표정을 숨기느라 아주 혼쭐이 났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말했습니다. 연지 씨, 저 더 이상 같이 못 있겠어요. 사실 연지 씨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너무 설레어서, 옆에 있으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텐트에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동우 아저씨 저 혼자 못 있어요. 같이 있어주세요 하면서 그녀가 소심하게 제 팔을 끌어당겼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녀를 꽉 끌어안았어요. 잠시 후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그녀를 보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그녀에 꽉 껴안았고 그녀도 그런 저를 안아주었어요. 쌀쌀한 날씨 속 좁은 텐트 안에서 저와 그녀는 따뜻한 휴양지에 온 것 마냥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죠. 소심한 남자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저인데 그날 저는 마치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인연인 건지 성격도 먹는 것도 그 궁합도 우리는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제 앞에서 귤을 까먹고 있습니다. 혼기가 지났다고 매번 연애에 실패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자기 짝은 어디에 나 있나 보더군요. 그러니 모두들 희망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즐겁게 지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몰라요. 저처럼 예쁘고 착한 여자가 갑자기 눈앞에 떡하니 나타날지요. 오늘 사연은 40대 후반에 이르러 본인의 짝을 만나게 된 40대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사연자분처럼 아직 늦게까지 짝이 없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 본 사연을 생각하시며 그 힘든 순간을 버티고 이겨내면 결국 좋은 날이 올 거라 봅니다.